여러분, 눈 건조하다고 인공 눈물 막 넣지 마세요. 별로 나아지지도 않고 대부분 돈 낭비입니다.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인공 눈물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사실 인공 눈물은 넣는 순간만 잠깐 촉촉해지지 눈에 막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공 눈물은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습관만 기억하시면 안구건조증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95% 사람들이 모르는 안구건조증 낫는 세 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구건조증 낫는 첫 번째 습관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눈꺼풀 세정하기입니다. 우린 매일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합니다. 땀, 피지, 각질, 미세먼지 등이 매일 피부나 두피에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씻어내면서 청결을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이 눈꺼풀 청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구건조증 걸리신 분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눈꺼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빨갛게 부어있거나 속눈썹 사이에 눈곱이 많이 껴있거나 눈꺼풀에 노란 기름이 굳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단순히 인공 눈물로는 절대 치료를 할 수가 없고 꼭 눈꺼풀 세정을 하셔야 나을 수 있습니다. 눈꺼풀은 단순히 눈을 덮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눈 보호의 가장 핵심인 눈물, 이 눈물의 질을 결정하는 기름샘이 있는 중요한 부위죠. 그런데 평소 눈꺼풀 세정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기름샘에 안 좋은 기름이 계속 쌓이고 결국 이 오염된 기름이 굳어버리면서 기름샘을 막아버립니다. 이 기름샘이 막히면 기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 쉽게 증발하고 결국 건조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눈꺼풀에는 모낭충이라는 기생충도 사는데요, 어릴 때는 알아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개체수가 적거나 없는 반면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기생충의 수가 늘어나는데, 이게 60세 이상에서는 80% 이상, 70세 이상은 거의 100%가 이 모낭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가 하는 일은 눈꺼풀에 있는 각질을 먹고 번식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기름샘을 막아서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일 눈꺼풀을 세정하면서 이 더러운 기름과 기생충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눈꺼풀 세정을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바로 온찜질과 눈꺼풀 세정입니다. 우선 온찜질은 기름샘에 굳어있는 피지들을 녹이기 위해 하는 건데요, 이 피지들은 열로 녹여야만 닦아낼 수 있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눈꺼풀 세정을 하기 전에 온찜질은 꼭 하셔야 합니다. 온찜질은 수건이나 눈찜질팩, 그리고 눈찜질기 같은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꼭 이런 눈찜질기 제품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전자제품이 아니면 피지를 녹이기 위한 온도 조절이 정말 어렵습니다. 눈꺼풀 피지는 체온보다 살짝 높은 40도 정도에서 10분, 15분 정도 열을 가해야 녹습니다. 예전에는 수건에 물을 적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찜질하는 법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수건을 이용하게 되면 눈 주변에 물이 묻고 이게 증발하면서 오히려 온도가 떨어져서 효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건도 2분이면 다 식기도 하고요. 저도 초반에는 수건 많이 써봤는데 솔직히 저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찜질팩도 마찬가지인데요, 수건보다야 낫긴 하지만 보통 이것도 온도 유지가 5분 정도라 짧은 편이고 전자레인지로 돌린 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작하는 온도는 너무 높아서 화상 위험도 있습니다. 이게 눈꺼풀 조직이 굉장히 약하고 화상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찜질팩도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편의성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우리가 뭐든 습관을 들이려면 무조건 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기준에서 수건이나 찜질팩처럼 단계가 하나둘씩 더 들어가는 방법은 정말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 내 눈 건강해지자고 하는 건데 귀찮아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눈찜질기를 사고 나서는 이 문제가 정말 손쉽게 해결됐습니다. 이게 정말 편한 게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온도도 알아서 40도까지 올라가고 시간도 한 번에 딱 10분씩만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타이머도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그냥 물티슈로 한 번만 쓱 닦으면 돼서 관리도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눈찜질기 제품이 좋냐?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램포라는 회사의 아이스파팟이라는 제품인데요, 저도 이것저것 찾다가 이 제품을 고르게 된 게, 우선 다른 저렴한 제품에서는 불가능한 냉찜질까지 가능해서 눈이 붓거나 할 때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디자인이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만듦새가 좋다는 점. 특히 저는 누워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안대형 제품들과는 다르게 누워서 사용해도 딱히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쓰고 벗는 번거로움도 없어서 이 제품이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서 눈의 열 전달도 굉장히 잘 되고 상하 좌우 그리고 눈 사이 거리도 조정이 다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 어떤 사람의 눈에도 핏이 딱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제품들은 눈에 닿는 부분에 피부
소재를 쓰거나 면 소재를 쓰는데 저는 이게 청결이나 관리 그리고 영구성 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고 특히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사용하기도 정말 좋은 제품이라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제품 링크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시면 정말 후회 없을 겁니다. 자, 눈찜질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녹아있는 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주면 되는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눈꺼풀 전용 세정제를 깨끗한 솜에 뿌려서 속눈썹 뿌리를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이때 솜이 눈 아래 직접 닿으면 영구적인 상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만 조심해 주시고요. 눈꺼풀 세정제의 경우엔 모낭충을 죽이는 티트리 오일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 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눈이 맑아지면서 피로가 확 풀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마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안 좋은 기름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걸요. 안구건조증 낳는 두 번째 습관은 눈을 자주 깜빡이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는지 아시나요? 보통은 의식하지 않고 자동으로 깜빡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사람은 평상시에 보통 1분에 15번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쳐다보거나 휴대폰에 몰입해 있을 때는 이 깜빡임 횟수가 3, 4회로 확 줄어듭니다. 눈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르는데 이렇게 깜빡임 횟수가 줄어드니 눈이 마르면서 뻑뻑해지죠. 그래서 눈만 자주 깜빡여도 안구건조증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눈을 감을 때 반드시 끝까지 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눈물은 위쪽 눈꺼풀과 아래쪽 눈꺼풀이 만났다 떨어지면서 기름과 함께 이 눈을 새롭게 코팅을 해주는데요. 이걸 꼭 감지 않으면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에서 기름이 짜지지가 않기 때문에 눈이 코팅이 되지 않고 눈물이 쉽게 증발되는 걸 막아주질 못합니다. 눈을 대충 감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기름샘이 피지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기름샘 기능이 퇴화될 뿐더러 당연히 건조증도 걸리게 되고 안과에 가서 이 피지들을 남김없이 짜줘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나 휴대폰을 볼 때 의도적으로라도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시면 건조증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낳는 세 번째 습관은 눈에 직접 닿는 바람 피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봄, 가을, 겨울만 되면 눈이 훨씬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꽃가루나 미세먼지 같은 계절성 알레르기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잦은 원인은 바로 바람과 습도입니다. 공기의 힘과 건조함이 눈물 증발 속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가까이에서 직접 쐬면 시원하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바람이 눈의 수분을 빠르게 날려버립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죠. 히터 바람을 이렇게 직접 맞다 보면 따뜻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눈물은 빠르게 증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인공 눈물을 넣어도 소용이 없게 되겠죠. 야외 활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러닝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때 눈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달리는 동안 눈에 바람이 직격으로 들어와 눈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눈에 직접 맞는 바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같은 에어컨이라도 바람 방향을 조금만 틀어주면 눈은 훨씬 편안해지고 히터도 바람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면 건조증이 굉장히 많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눈에 직접 닿는 공기를 의식하시고 눈 가까이에는 맞지 않도록만 신경 쓰시면 건조증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구건조증에 걸리시면 인공눈물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렸듯이 온찜질을 하고 눈꺼풀을 세정하는 습관, 모니터를 볼 때도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 에어컨이나 히터, 그리고 바람 등을 눈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습관,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 인공눈물 없이도 안구건조증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눈이 건조해서 힘드셨던 분들, 이제는 인공눈물에 의존하지 말고 이 습관들로 안구건조증에서 빠르게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